100년이라는 역사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 유일의 4년제 공립대학으로 사회환원의 책무를 통해 배움의 가치를 가르쳐온 서울시립대학교,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00년이라는 긴 세월의 무게를 통해서 더욱 견고하게 자리 잡은 서울시립대의 가치, 원윤희 총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 1918년 5월 1일에 개교를 했더라고요. 서울시립대. 그렇습니다. 예. 지금 100주년을 맞았는데요. 소회가 남다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재임 중에 개교 100주년을 맞아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예. 이 개교 100주년을 서울시립대학교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예. 한층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돌이켜보면 서울시립대학교는 이제 시대의 변화와 같이 성장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농업시대에는 농업학교였고 또 예. 산업화 시대에는 산업학교.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도시가 중요한 이 상황에서는 도시 문제를 특성화하는 대학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래 100년은 이 현재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끊임없이 변하는 이 시대에 서울시립대학교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하고 같이 비전을 설정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지난 97년이었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시립대학교가 꾸준히 이렇게 변화하면서 성장을 해왔는데 예. 97년부터 국내 최초로 도시과학대학을 표방을 하고 예. 그 도시과학대학을 설립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뭐 연구 예. 또 그에 대한 뭐 인재 양성 예. 예.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왔는데 어떻게 뭐 성과를 좀 평가해 보신다면요? 예, 돌이켜보면 그때 처음에는 이제 도시과학 중에서도 주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많이 집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주로 교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도시계획 이런 분야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점점 이제 도시사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활, 도시 인문학, 그다음에 서울학 이런 분야로 이제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서울의 경험을 세계 여러 이 나라들로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이제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이렇게 설립을 해서 예. 이쪽 분야도 현재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울시립대학교가 도시 문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 문제를 연구하고 분석하고 특히 서울시정에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 3월에는 이제 보건대학원도 예, 그렇습니다. 설립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도시보건대학원이다. 예, 맞습니다. 사실은 뭐 많은 부분이 공공보건의료 뭐 관심은 예. 갖고 있는데 이 예. 국립대학에서 적극적으로 대학원을 통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건데요. 예. 이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집중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도시학의 일환으로 또 예. 어떻게 보면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도시 문제는 사람들의 이 건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예. 대두되고 있고 지난번 또 우리 메르스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특히 대도시는 이 전염병의 확산이 굉장히 다른 지역하고 다릅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 시민들의 도시 보건에 대한 뭔가 이 기회를 확대하고 네. 연구하고 이런 것이 이제 공립대학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뭐 일반 학생들은 의료 분야의 학생들의 수준이 제일 높지만, 예. 근데 사실 또 상대적으로 공공의료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지난번 모 지방의료원의 폐원에서처럼 공공의료원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 공립대학으로서 공공의료 분야, 공공보건의료 분야를 집중하는 것이 또 하나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그 학사와 석사를 이제 연계해서 운영하면서 예. 예. 이제 전공을 좀 심도 있게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욕구를 터줬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평가들도 나왔어요. 예, 예.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예, 연계를 하는 거죠? 보통 이제 학사가 4년이고 석사가 2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6년이 걸리는데, 예. 근데 요즘 학생들이 대학원을 잘 안 옵니다. 또 예. 대학원에서 많은 또 학생들이 학문 분야, 학문을 연구하고 미래의 학문 세대를 성장을 해야 되는데 대학원을 오지 않기 때문에 또 다양한 그런 이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학석사 연계 과정은 5년에 학사와 석사를 끝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온 학생들에 대해서는 등록금도 면제하고 이제 장학금을 주게 되고 예. 또 한편 교수님하고 직접 학부 과정에서부터 예. 교수님이 하시는 연구 과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예. 그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 미래 학문 세대로 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뭐 부실하다 뭐 이런 그 평가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그런 우려들은 예. 뭐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이제 뭐 부실하다는 표현보다는 네. 사실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님들과 직접 이제 교류를 하고 네. 교수님들이 학부 때부터. 학부 때부터
때부터 교수님들이 하시는 연구 과제에 직접 참여를 하기 때문에 네. 훨씬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이 실천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2015년부터 아주 재미난 규정을 두셨더라고요. 예, 예, 예. 그 재학 중에 무조건 30시간 이상은 예, 맞습니다. 봉사를 해야 한다. 예. 그렇지 않으면 졸업 안 시키겠다. 이게 사회봉사 졸업자격 인증제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했는데 예. 학생들한테 이제 가혹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래요? 이제 2012년부터 이제 반값 등록금을 했는데요. 예. 공립대학으로서 학생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사회봉사의 일환이다라고 저희들이 학생들도 설득을 하고 예, 예. 그래서 이 2015학년에 입학한 학생부터 졸업할 때 30시간의 그 사회봉사를 의무화를 했습니다. 현재는 거의 매년 학생들이 한 4,000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예, 예.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게 의무라기보다는 본인이 이런 그 사회봉사를 함으로써 본인이 전에 미처 못 느꼈던 그런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대한 이슈도 접목하게 되고 네. 본인이 또 이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미래하고 연계시키는 경우도 굉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하, 예. 학생들은 스스로 공립대학의 학생이고 또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대학생으로서 우리 사회에 뭔가 기여를 하고 또 이를 것을 통해서 이 시민들과 교류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잘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 사실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내가 싼 등록금 있는 대학에 들어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수도 있죠. 내가 예. 이런 혜택을 사회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사회 구석구석에 내가 뭔가 이 받은 혜택들을 돌려주기 위해서 예. 어떤 부분을 들여다 봐야 되는지 이런 걸 고민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예. 자연스럽게 공공의 그 어떤 공간들 예. 또 공직들 예. 이런 데로 진출을 하려고 생각을 많이들 하나 봐요.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이제 취업하는 학생들의 한 20% 정도가 예. 공무원이나 공기업이나 이런 예. 공공 분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시립대가 특별히 뭐 그런 걸 강조해서라기보다는 예. 사실 70년대, 80년대에 서울시에 이제 특별 채용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기회가 있었는데 예. 지금은 물론 이제 없어졌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선배들이 공직에 많이 진출을 했고 예. 그걸 보면서 공직이 훨씬 이제 굉장히 많은 사회에 기여하고 또 굉장히 그런 그 매력 있는 또 하나의 직업이면서 본인이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학생들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뭐 모든 학생들을 공직에 진출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자연스럽게 다양한 분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서울시에서 특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은 그거 아닙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서울시립대학교에 가서 이런 그 서울시의 어떤 특정한 기업들에 이렇게 가기가 뭐 예전에는 쉬웠는데 지금은 없다. 그러면 서울시립대의 경쟁력이 사라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처음에 그 기회가 없어졌을 때 저희도 굉장히 그걸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결과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예. 그러면 이제 시립대가 원하는 인재상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별 무리 없이 이렇게 흘러간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떤 인재들을 원하십니까? 과거에 이제 서울 시립대생에 대한 인상을 물어보면 사회자께서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시립대생 그러면 많은 답이 성실하다. 예. 이게 이제 좋은 점에서 이제 부각이 됐었고요. 예. 제 절친이 시립대를 졸업했거든요. 그렇습니까? 제가 예. 제 학교를 들어갈 때 예. 같이 들어가죠. 제 학교로 들어가자고 했는데 탁 거부를 하더니 시립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왜 들어갔나 그랬더니 성실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성실하다라는 이제 점을 굉장히 강점으로 삼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또 반대 방향에서는 좀 진취적이었으면 좋겠다. 좀 국제적인 그 마인드가 있었으면 좋겠다. 좀 더 사회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또 요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저희들이 학교에서 강조하는 건 학풍 리노베이션이라고 그냥 명명을 했는데요. 성실하면서도 동시에 좀 더 진취적이고 좀 더 국제적인 마인드가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더 그런 그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요즘 대학 입시제도 개편 논의 굉장히 뜨겁잖아요. 뭐 교육부에서 새로 내놓은 그 어떤 방향들에 대해서 아주 뜨거운 찬반 논쟁도 벌어지고 있는데 총장님께서는 대입제도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에서 대학들이 참 빠져 있는 게 안타까운 현상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 이 대입제도 개편의 논의가 또 많은 부분이 사교육 방지,
뭐 이런 쪽에 좀 집중이 돼 있는 게 좀 안타까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현재 저희 예산의 교육 예산의 대부분이 초등등 교육으로 가고 있고, 예. 근데 실제 학생 수는 점차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예산은 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그 많은 예산들을 활용을 해서 좀 더 공교육의 정상화를 좀 더 포커싱을 했으면 좀 하는 생각입니다. 예. 예를 들어 저희 학교만 해도 학과의 과목, 이런 그 정상적인 정규 과목 강의 이외에 한 150개에 가까운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예. 학생들이 아까 봉사활동도 그 중에 예. 하나 하고요. 뭐 다양한 뭐 어학활동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본인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뭐 예를 들어서 인터뷰 코스를 듣는 학생도 있고, 예. 그다음에 학술 활동하는 학생도 있고, 예.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학교에서 제공을 하고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공교육 측면에서 꼭 개별 학교, 개별 고등학교나 개별 중학교가 그걸 다 하기 어려우면 교육청 차원에서라도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 공교육의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고 학생들이 교과 이외에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배우게 하면 그걸 위해서 꼭 사교육으로 가야 되고 학원을 가야 되고 이런 그런 그 수요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뭔가 지금보다는 공교육의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사실 학부모들 중에서 예. 뭐 일부는 왜 그 쓸데없는 것을 학교에서 가르치느냐. 입시 준비를 갖다 시켜라. 예.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 이제 예를 들어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예. 뭐 학교 시간에 뭐 한 4분의 3은 학과 공부를 가르치고 예. 나머지 뭐 일정 시간은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뭐 비교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음악, 미술. 예. 예를 들어서 공부를 더 원하는 학생은 학습 활동에 또 본인이 활동을 할 수도 있을 예, 거고요. 예, 예.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학교가 또는 교육청이 교육부가 제공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 그 학생들의 활동 내역을 보고 또 대학은 이 학생은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그 재능을 갖고 있고 예. 그 이런 활동들을 다양하게 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뽑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저희들은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150개 되는 프로그램,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한 실적을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취업할 때 쓸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증명서를 발급하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학생들이 기록으로 남길 수 있고 예. 그걸 가지고 대학 입시에 또 이렇게 대학들한테 요구하는 이 능력에 맞는지 예. 그걸 검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거를 곰곰이 듣다 보니까 정말 일단은 그 학교라는 공간이 획일화된 뭔가를 제공했다는 거에서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네요. 그럼요. 예, 예. 학생들에게 맞춤식 예. 어떤 그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러기 예. 위해서는 선생님들도 많이 바뀌어야 되겠고 예. 교육부의 생각도 뭐 위에서 이렇게 탁 탑다운 방식으로 뭘 내려줘서 모든 걸 하자 예. 이런 식의 생각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돼야 예. 실제로 뭐 학종 뭐 시험 평가라든지 이런 게 살아날 수 있겠죠. 지금은 그렇죠. 예, 예. 전부 뭐 학교에서는 그걸 제공을 안 하니까 예, 예. 결국은 다 사교육 시장에 맞습니다. 가가지고 맞습니다. 학종을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그게 맞습니다. 뭐 예. 결국은 돈 많은 사람들의 뭐 그 예, 예. 코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네요. 개별 학교에서 어려우면 뭐 지역교육청이나 그렇죠. 그다음에 교육청 뭐 이런 전체 차원에서 예, 예. 공동으로 제공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지역에서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지역 그렇죠. 공동체들이 예. 한다든가 대학과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할 또 수도 있고. 연계를 시켜서 예, 예. 대학과 연계시키고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특히 예, 예체능 같은 경우는 대학과 연계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그렇죠. 같네요. 예, 지금 뭐 그 지난해 대입부터죠. 예. 대입 전형료 없애셨고 예, 그렇습니다. 입학금도 없애셨고 예, 그렇습니다. 뭐 쪼들리지 않으시나요?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예산과 관련이 있어서 예. 저희들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예. 저희들이 그걸 제안을 했을 때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공교육의 정상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예. 하는 그걸 인식을 하시고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흔쾌히 응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 입시에 돈이 한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조금이라도 이렇게 절감을 해주고 예. 이게 전체적인 대학 교육 비용도 줄여주고 예. 하는 것이 공적인 역할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입학금 같은 경우는 어디다 쓰는지도 잘 모르고 좀 예. 불투명하게 운영해 왔던 게 사실이잖아요. 예, 서울시립대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 다른 예. 사립대학교들이. 예. 형식은 이제 보통 이제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신입생들을 위한 각종 이제 뭐 여러 가지 등록도 해야 되고 뭐 예. 막 이제 뭐 원래의 취지는 아마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근데 그게 지금은 뭐 많은 부분 전산화돼 그렇죠. 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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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맞습니다. 여러모로 입학금에 대한 그런 큰 어떤 재정적 부담이 네. 없다고 알고 있는데 예. 지금 반값 등록금 얘기를 결국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체감도가
듣다 보니까 네. 계속 시립대 하면은 반값 등록금 얘기가 나오는데 예. 지금 6년 정도 됐죠? 예, 이제 어떤 12년부터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희 이제 반값 등록금의 취지는 이제 뭐 어떤 특정한 우수한 뭐 성적이 우수한 학생, 어떤 특정한 학생을 뽑겠다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집안이 좀 환경이 어렵고 공부할 기회가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비를 줄인다. 이제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다음에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도 아르바이트를 위해서 학과 공부에 소홀히 하게 되고 이런 그런 이 기회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고 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좀 더 우리가 이제 이 고른기회 전형이라고 해서 예. 대학 입시에서도 좀 더 어려운 학생들을 많이 뽑고 있고요. 예. 아마 전국에서 최고 수준의 저희가 이제 전체 입학생의 한 15%를 고른기회 전형으로 뽑는데 예.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좀 더 어려운 학생들을 교육 기회를 제공을 하고 학교에 들어와서도 좀 더 아르바이트나 뭐 이런 자기 그 학비를 조달하는 데보다는 예. 좀 더 자기 능력 개발하고 학과 예. 수업하는데 예.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예. 그런 기회를 제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데 그 서울시립대가 시설 투자 예산이 적다라는 지적들도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조금 더 학생들을 쾌적한 공간에서 예, 예. 또 더 양질의 예. 어떤 시설 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려면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등록금을 제대로 바꿔서 예, 예. 그런데 투자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예, 나오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 보니까 그 15%나 되는 학생들 뽑는데 서울에서만 뽑는 거 아니지 않느냐. 전국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서울의 세금으로 운영하면서 왜 전국 모두한 학생들한테 이거 기회를 주느냐 이런 비판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유일한 4년제 대학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특성은 대한민국의 수도고 네. 서울은 이제 꼭 서울에만 한정할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로서.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희가 꼭 서울 학생만이 아닌 전체 전국 지방 학생들을 다 뽑는 그런 또 이유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아, 예. 예, 그리고 반값 등록금 문제는 아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좀 더 우리나라의 공교육의 비용을 낮춰서 좀 더 이제 이 교육 기회를 제공하자. 예. 저희가 이제 이런 걸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교육부나 다른 대학들도 다 반값 등록금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체 우리나라 이 등록금이 한 14조 원 정도 되는데요. 한 예. 2년 전에. 그중에 이제 학부모님들이 부담하시는 것이 절반인 7조입니다. 예. 나머지 7조는 이제 국가장학금이 한 4조 정도 되고 나머지 한 2, 3조 정도는 또 학내에서 조달하는 각종 학교 장학금 예. 이런 다양한 장학금을 통해서 실제 학부모 부담은 전체 등록금 부담의 절반이다. 예. 그래서 이제 현재는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들이 반값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도했던 그런 반값 등록금이 어떤 그 우리나라 어떤 그 교육을 끌고 가는 그런 이제 하나의 어떤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사회자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여기에는 하나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이 교육 투자의 문제입니다. 예. 학생들은 자기 재학하는 4년 동안 등록금을 조금 싸게 하는 것보다는 이 4년의 자기가 공부가 앞으로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미래의 그 불확실한 시대에 자기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기간이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 좀 더 좋은 교육 시설 뭐 이런 걸 다 좀 더 적극적인 교육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단 저희 대학만이 아니고 사실 우리 요새 이제 우리 한국의 많은 대학들이 반값 등록금 이후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이제 줄이는 그런 점은 당연하지만 이 관점에서 보면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좀 더 공적인 역할이 대학 재정에 공적인 역할이 좀 더 투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공적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 그럼요. 예. 기업들도 관심을 가져야죠. 예, 예. 사실은 기업들은 맨날 대학에 투덜거리기만 합니다. 예. 우리가 맞는 인재 예. 왜 안 주냐. 예, 예. 근데 대학은 취업 학원이 아니고요. 그 그렇습니다. 무슨 예, 예. 그 기업에 속해 있는 무슨 뭐 아카데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과감하게 대학들에게 투자를 하고 예. 후원이라고 사회 공헌이라는 측면에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양질의 인재들이 나오면 그들 인재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예. 부분은 서울이하고 맨날 이제 그냥 공짜로 이렇게 뭐 인재를 데려갈 생각들부터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두 가지를 좀 여쭙고 싶은데 서울시립대에서 지금 평생교육대학 하고 있잖아요. 평생교육원. 예. 평생교육원 그리고 또 서울 시민을 위한
또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예. 이런 그 반응이나 예. 또 앞으로의 그 전망은 어떠십니까? 예, 저희가 이제 2016년에 평생교육원을 이제 새로 만들었는데요. 이전에는 이제 서울 시민대학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그런 그 시민들에 대한 공적 교양 수업, 교양 강좌를 개설하는 역할로 약간 이제 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현재 서울시로 이관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2016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단순히 이제 교양 그 강좌에 그칠 것이 아니고 교양자뿐만 아니고 앞으로 앞으로의 미래 사회는 평생에 걸쳐서 교육을 받고 뭔가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사회 시대인데 거기에 맞춰서 좀 더 다각화를 하자. 그래서 이제 자격증 과정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교양 과정도 당연히 있고 이제 시민들이 좀 더 자기 능력을 개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설을 하고 또 여러 이제 공공기관하고 연계해서 같이 또 이 강좌를 개설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학점은행제라든가 다양한 현재 프로그램들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설립된 지 이제 2년이 됐기 때문에 아직 이제 아주 이제 완전히 정착이 된 건 아니지만 지금부터 그렇게 다양한 폭을 넓혀가면서 지금 이제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100주년을 맞이하고 이후에 100년을 또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향후 비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이번에 키워드로 저희가 뽑은 것이 상상과 상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 사회는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어떤 직업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가져야 되는 뭔가 그런 능력이라는 것은 상상하는 능력. 자기 꿈을 상상하고 또 미래를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에서 상상하고 교수님들도 그런 상상을 통해서 사회에 필요한 연구를 하고 학생들에게 그런 이제 그걸 가리키고 이런 이제 상상이라는 관점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생이라는 이제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상생은 우리 사람들은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하고의 관계도 있고요. 학생들이 요즘 자존감도 막 떨어지는데 실제 자기 자신을 좀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상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지역사회하고 대학과의 상생. 그다음에 이제 이 다양한 그런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다양한 관계에서의 상생. 서로 경쟁 관계만이 아니고 이런 서로 도우면서 서로 같이 발전해가는 그런 서울시립대인이 되자. 그래서 상상하는 시대인 상생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서울시립대학교 이런 저희가 이제 그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중요한 두 가지 가치를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상상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또 상생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공동체가 훼손이 되니까 미래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두 가지 키워드로 이제 100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서울시립대학교 앞으로도 이제 기대하면서 또 응원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시립대학교 원윤희 총장님 모시고 개교 100주년을 맞은 서울시립대학교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